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SEC가 블랙록, 위즈덤트리, 바네크 등에 대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을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신청서에 대한 공개 피드백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소송에서 법원이 SEC로 하여금 재검토 명령을 내렸고요. SEC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한 향후 방향 그리고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투자 기관들이 신청했던 현물 ETF를 승인 혹은 거부하는 결정 자체가 무리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9월에 게리 겐슬러가 두 차례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면서 업계의 공개 피드백을 수렴하는 여정을 보이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문제를 최소화하는 나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과 함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레이스케일 승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투자에서 낭패를 보는 이유가 추격 매수, 즉 장대 양봉과 같은 급등이 나올 때 이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마음에 빨려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결국 고점 진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저도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쁜 뉴스로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진입하는 것이 궁극에는 좋은 결과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래꼬리 시점이 미국에서 ETF 승인 지연 소식이 터졌을 때인데요. 아래꼬리가 나왔다는 말은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말이지만 만약 지금부터 48시간 전후로 해서 다시 700원대가 회복이 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나온 실망 매물을 누군가는 주워 담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화려한 기술적인 이유와 함께 리플 XRP에 대한 가격 예상이 또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주요한 기술적 내용 제외하고는 기술적 패턴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오늘은 영망치 캔들 패턴에 의해서 리플 XRP가 약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망치 캔들은 하락 추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락 국면에 장중에 주가가 윗꼬리를 길게 나타냈지만 결국 종가는 시초가 수준으로 끝나는데요. 그렇지만 상승을 시도하면서 나타난 캔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영망치 패턴을 형성을 했는데 특히 이러한 영망치 패턴 형성은 XRP가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 승리 후에 7월 13일 0.93달러로 갑자기 급등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가는 과거 XRP가 영망치 패턴을 형성한 것이 2021년이었는데 이 패턴 형성에 따라서 XRP가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그해 4월 1.96달러를 도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 목표치는 2.3달러를 예상하고 그 다음 목표치는 3.3달러 그리고 최종 목표가가 5.5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RP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XRP의 성공과 그리고 리플의 성공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전문가가 XRP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리플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글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돈과 같은 자산은 전 세계를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산의 이동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 리플의 경우에는 오라클 체인이나 스위프트 등과 경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인데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플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XRP를 파는 것과 그리고 IPO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이 XRP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에스크로에 있는 XRP를 모두 락업한 채 영원히 풀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커뮤니티 내부에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XRP는 리플에게 결국에는 자금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디든 변호사가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점을 지목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기소 역시 약 35%의 기각 확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은 기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았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유니스왑의 판결 자체가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해서 비록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으로 판결이 되기는 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도 판례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각 가능성을 35%로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니스왑 집단 소송 기각도 약 1년이 걸쳐서 판결이 나온 만큼 코인베이스 결과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인베이스 소송 판사가 이번 유니스왑 소송에 대한 판결에 개입이 된 만큼 조금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리플의 SEC가 신청한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간 정도에 리플의 반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밤 9시 30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둔화되었다고 예상치는 보여지고 있지만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둔화된 고용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